지역의 이슈를 풀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현수막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의회가 지난 5월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를 내놨지만 행안부는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현수막 철거에 불응한 공무원이 인사조치를 당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당 활동 자유 보장이냐, 시민의 쾌적한 환경권이 먼저냐,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와 이승기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많은 현수막이 거리에 좀 난무하고 있는데 이 정당마다 또 정치 이슈에 대해 때아닌 이제 현수막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현수막 정치가 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은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의정보고서 아니면 이제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보고서를 배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수백만 원에서 우편 비용이라든지 인건비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수천만 원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수막으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데에는 장당 수만 원, 많아야 수십만 원이면은 자신을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원외 지역 당협위원장의 경우에는 현수막 외에는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중앙당이나 시도당에서 현수막 개첩을 뭐 강제한다든지 아니면은 타당이죠. 타당에서 그 현수막을 개첩을 했을 때 왜 우리 당 자기네 지지하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우리 당에서는 현수막을 개첩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불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경쟁 심리가 또 작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현수막,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는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되게 갑자기 많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많아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5개 광고물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2년 12월에 개정된 5개 광고물법 이제 시행 이전만 해도 정당 현수막 역시 이제 일반 상업적 목적의 현수막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게시대에만 이거를 이제 게시할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기면은 불법으로 보고 강제 철거도 가능했고요. 하지만 이전부터 이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두고 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이제 비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경에 이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이제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됐고요. 이후 2022년 5월에는 이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와 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227인, 그러니까 재석의원 227인 중에 205인, 그러니까 거의 절대 다수가 찬성을 해서 정말 일사천리로 이제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행안부에서는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정당 홍보물의 날림 문제 그리고 주민의 불편을 고려해서 좀 이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지만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일반 사업자와 정당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게 말이 되냐?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묵살이 됐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에 이 개정 5개 광고물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이 바뀐 법에 따르면은 이제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장소와 그리고 규격이나 뭐 수량이나 이런 제한 없이 마음대로 현수막을 내걸 수 있도록 이걸 바뀌게 된 겁니다. 물론 이 행안부에서는 이 시행령을 통해 게시 기간을 15일로 제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15일 후에 그 자리에 다른 현수막으로 바꿔서 달아도 되고 아니면은 양쪽의 현수막을 서로 바꿔 달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제한적인 프리패스 권한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은 현수막을 거는데 좀 제약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현직 의원이나 정당들은 이런 규제에서 좀 벗어나 있다. 이게 형평성 논란도 좀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형평성상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며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게 일단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 그리고 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왜 정당하고 국회의원, 의원의 지역위원장들에게 제한 없이 허용하냐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은데요.
일종의 특권 아니냐. 뭐 취지와 명분은 좋지만은 일반인의 경우는 뭐 현수막 게시 비용을 내거나 아무데나 현수막을 걸 수 없다는 점에 비춰서 볼 때 헌법상 대원칙이죠. 평등권에 일단 위반된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5개 광고물법 개정 당시에 국회에서 정부라든지 국회 정문위원들이 반대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회를 볼 경우에도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리 현수막이 거의 없습니다.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현수막에 관련된 규정 자체가 없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관련 현수막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관계없이 현수막으로 정당 활동을 홍보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사회에 비추어 볼 때도 우리 이번에 5개 광고물법 개정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수막 난립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좀 예. 늘어나면서 인천시 의회에서는 현수막 규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어요. 이게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지난 6월 이제 조례 개정안이 공표가 됐는데요. 예. 정당 현수막도 이제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고 또 정당별로 현수막 개수를 이제 국회의원 선거별로 이제 각각 4개까지만 걸 수 있다. 예. 이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혐오와 비방의 내용을 이제 게시하지 못한다라는 내용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인천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제한을 가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 지난 7월 13일에는 전국 최초로 위반 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도 인천이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조례 위배가 될 경우에는 일단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예. 규제 대상 가운데 하나가 현수막 문구에 이 혐오와 비방 이 있으면 철거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그러면 어디까지가 혐오와 또 비방인지 경계가 사실 모호한데요. 오히려 이 때문에 좀 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 고민도 드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 혐오와 비방이라는 문구 자체가 대단히 상대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예.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같이 여야가 서로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실제 뭐 현수막을 내걸 때도 우리가 하면 정당한 비판인 거고 예. 너희가 하면은 혐오와 비방이다라고 해서 이 정당 현수막을 그렇죠. 두고 예. 이제는 더 큰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는 아마 정당 현수막을 두고 오히려 더 정당 간 비난전이 더 극에 달할 텐데요. 그때는 단순히 이게 정당 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일반 지지자들, 시민들 간의 갈등으로도 비화될 수 있다는 네. 점에서 어느 정도 좀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예 명확한 기준을 주거나 아니면 이 선관위와 같이 좀 중립적 헌법기구에서 이를 판단하는 식의 좀 제도 개편이 함께 뒤따라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예. 상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법률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조례 예.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혐오, 비방의 경우 현수막을 철거한다.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 이해는 됩니다만은 논란이 많은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상임위에서 부결되다가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어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상임위에서 가결이 돼야 예. 본회의에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당한 다른 의견이 좀 있는 건가요? 이게 거대 야당이죠.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예. 통과된 5개 광고물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를 사실 규제한다, 조례를 통과시킨다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인천시의 건교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데요. 거기 의원들이 8명입니다. 그중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3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힘 의원이 많은 상황에서 가결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소속의 이용창 네네. 의원이 이번 조례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자영업자들이 게시하는 걸 확대해야 되는데 예. 별도의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드는 것은 예. 그 역시 특권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결국 가부 동수가 될 경우에는 통과하지 못하는 부결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이 조례 개정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예. 본회의에서 국힘 소속 시의원들의 주도로 이제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조례안이 결국 통과를 하게 된 건데요. 정당 간의 입장 차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예. 있겠지만은 유 시장의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의지가 컸기 의지가 때문에 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 조례안이 발효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행안부에서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전 법적 검토를 거칠 텐데 이 상위법에 위반된 조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하도상과 관리 운영 조례와 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예.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상위법 위반으로 무산이 예. 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5개 광고물법 그리고 현수막 규제 관련 조례에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볼 예.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가 상위법 법령 위반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조례를 강행한 건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고 볼 예. 수가 있는데요. 대법원에 이의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까지는 그 조례가 유효합니다. 그 기간까지 정당 현수막 내지는 그런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는 예. 의지가 인천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조례안을 결국 통과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상당히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 시장이 전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라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인천의 경우에는 지금 지하도상과 관리 운영 조례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왜 이런 상황들이 자꾸 되풀이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략적인 문제가 예. 있는데요. 지난번 정당 그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은 시의원들이 민원을 받고 상위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예. 개정해서 강행을 했던 거고요. 예.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 신청을 행안부로 받아서 했던 상황인 거고 이번 5개 광고물법은 알면서도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집행부가 이의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라는 유정복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서로 좀 약간 궤를 달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의회는 행안부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 이 상위법인 5개 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이번 인천시의회 이 제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시의회의 주장을 보면은 이 정당 현수막의 이 무제한적인 프리패스 예. 권한이 결국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또 이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된다. 예. 그리고 무소속 정치인과 일반 시민들은 현수막을 걸 때 각종 제한을 받는데 정당 소속 정치인만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결국 평등권 침해다라고 예.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헌 법률 심판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이게 핵심인데 예. 그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대한 존중입니다. 한마디로 국회가 만든 법을 함부로 위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안을 보면은 결국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금 이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제한을 풀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목적 예. 자체는 정당한 겁니다. 다만 그 목적과 달리 현실에서는 이게 비방과 혐오가 가득한 현수막이 난립이 돼서 문제가 된 거죠. 예. 결국 목적은 정당하다. 이 부분이 포인트고요. 여기에 정당 현수막에 무제한적인 권리를 줬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의 현수막을 낼 권리를 또 박탈한 건 아닙니다.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또 불평등의 문제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 특히 정당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결사체로서 국정 운영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느 정도의 이거를 특권이나 특혜로 볼 수가 없고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예. 이걸 또 위헌 법률이라고 우리가 또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의 경우 조례를 만들기 전에 짚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조례를 너무 서두른 게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드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유정복 시장이 정당 현수막 규제에 대한 자신감, 예. 정무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5개 광고물법 논란도 많고 문제가 많은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상위법인 5개 광고물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이상 지자체에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입법에 대해서 인천시가 일종의 반기를 든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국 17개 광역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그것도 최초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이 했다는 건데요. 나름 유정복 시장의 존재감을 드러낸 사건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헌재 결정에서 위헌 결정이 나거나 또 지금 국회에다가 지금 5개 광고물법 개정을 좀 추진하고 건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유정복 시장의 단초로 시작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개정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유정복 시장의 판단력, 리더십
이건 더더욱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예. 조례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인사조치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좀 맞는 건가요? 이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예. 미추홀구에서 있었던 예. 일인데요. 징계까지는 아니고요. 구청장의 업무 지시를 불응한다는 이유로 6급 해당 그 관련 직원입니다. 예. 구청장 직권으로 행정복지센터 무보직으로 발령이 난 겁니다.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물론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어요. 지금 예. 연수구에서는 지금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 미추홀구에서 구청장이 현수막을 철거해라 정당적으로 했는데 이거 상위법 위반될 우려가 있고 나중에 나한테 그럼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해당 공무원이 구청장의 지시를 불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예. 나름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중에 자기 뒤탈을 막기 위해서 뭐 이유 근거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조례가 네. 지금 인천시의회를 통과해서 지금 발효가 된 상태입니다. 예. 이의 신청이 돼 있지만 설령 아직까지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됐다라고 유권 해석을 받은 상황이 아니기 예.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효하게 살아있는 조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조례에 의해서 예, 그리고 예.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현수막을 철거했다. 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중에 뭐 그 공무원이 책임질 감사를 받거나 징계받을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한테 뭐 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 네. 않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다소 공무원의 과잉 대응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인사 조치가 좀 법률적으로는 적절하다고 예, 보십니까? 일단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 상간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예. 게 우리 법원의 이제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일단 행안부가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위법하다라는 최종 판단까지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이 이를 임의로 판단해서 이를 업무를 거부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차후라도 이게 위법한 조례라고 결정이 났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해당 공무원이 받은 이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이나 혹은 취소 소송을 통해 충분히 이제는 나중에 이제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현수막 정치를 정당 활동의 자유로 볼 것이냐, 헌법상 국민 기본권인 이 평등권, 또 환경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것이냐, 이렇게 말들이 좀 많은데 이것을 좀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가야 할까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소송과 같은 사법적 해결이 아니라 여야 예. 합의에 따른 입법적 내지 이제 정치적 해결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정당 현수막에 대한 좀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는 인천시나 시의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제 충분히 공감대가 지금 형성된 그런 예.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위헌법률심판과는 상관없이 지금 국회에서도 이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자 이 논의가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장은 아니라도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총선 전에는 이 정당 현수막을 좀 제한하는 방향으로 예. 5개 강물법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인천시 조례를 사이에 둔 행안부와 인천시 내지 인천시의회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네, 좀 이런 논란들 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좀 잘 조율을 해 나가야 될까요? 국회에서 잘 했어야죠. 원론적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예. 이제 헌법적 가치가 가장 우선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평등권이라든지 예. 뭐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환경권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국민의 기본권이 가장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될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정당 활동의 자유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당의 활동도 보호해야 되고 국회에서 통과한 입법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요즘 뭐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대결 양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에 따른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 거고요. 예. 권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점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